그만큼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런 분들은 숙박시설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슐랭 가이드의 이재경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좀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주제인 만큼 숙박업 운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알고 대비하고 꼭 실행해서만 하는 마음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의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경기도 부천시 호텔에서 큰 화재가 났던 뉴스를 다들 보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실 인사사고가 났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유로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한 10여 년 정도 숙박시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전 소유주분들이 운영하던 숙박시설을 제가 이제 사는 경우에 포지션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1990년도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신축이 된다고 하면은 현행법에 맞는 소방법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이 적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좀 덜한데 1990년대 후반에 지어졌던 숙박시설 건물들은 공통적인 위험 요소들이 살짝씩은 있습니다. 건축물의 위험 요소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운영하시는 분들의 인식 자체가 좀 부재한 경우들, 또는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들이 사실 만연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를 굉장히 저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소방청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냈습니다. 숙박시설에서 5년 동안 발생한 화재가 1840건 정도가 돼요. 이게 연으로 환산하면은 약 한 350건 정도가 연마다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365일이잖아요. 작고 큰 화재들이 숙박시설에서는 하루에 한 건씩 정도는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숙박 생태계의 좀 현실, 이 건물을 매수하면서 느꼈던 전 운영주들의 운영 행태들에 대해서 무겁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화재가 났을 때 밖에서 누군가가 촬영을 한 사진이 뉴스나 이 신문 기사에 이제 메인 화면으로 쓰였던 사진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창문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화염이 막 솟구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유독가스가 이제 복도나 건물 내부에 많이 퍼졌을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큰 화재를 직접 보신 경우가 있으실까요? 대부분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한 공장에서 불이 난 기사 사진을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공장에서 이제 큰 화재가 났을 건데, 요 보시면은 이제 불꽃이 튀는 화염보다는 검은색 연기가 많이 솟구치고 있는 이런 화재 현장을 보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제가 사실 이런 화재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중학교를 다닐 때 제 학교 주변에 이런 공장들이 조금 있었는데, 제가 하굣길에 보니까 이런 공장이 이렇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방차들이 막 많이 가고 있다 보니까 불이 났네? 불 구경 한번 하러 가볼까? 라고 해가지고 이제 혼자 집에 가는 방향에서 좀 틀어가지고 이제 공장 쪽으로 갔어요. 공장에 불구경 가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이런 화재 현장이었거든요. 딱 기억이 나요. 불난 현장은 한 500m, 한 8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이미 그 정도만 걸어갔는데도 이게 숨이 안 차지는 거예요.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 이제 산소가 몸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이 주변은 이제 이산화탄소 농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내가 뭘 들이마시기는 하는데 내 몸에 산소가 안 도는 느낌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이거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숨을 참고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건물 내부에 화재가 났을 때 되면 이런 검은색 연기는 한 2번 정도 들이마시면은 사람들이 기절을 한다고 합니다. 일산화탄소가 너무 높으면은 뇌의 산소 공급이 완전히 정지가 되고 뇌에 치명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화재 현장들이 질식사로 이제 사망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좀 더 과하게 대응을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난 호텔에 대한 이 현장을 사진을 보다 보니까 에어컨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에어컨에서 스파크나 이런 것들이 튀었다 하더라고요. 여기서 불이 났고 밑에 떨어졌으니까 이런 하피 같은 소재의 소파라고 보이는데요. 보통 이런 것들이 타게 될 거고요. 바로 옆에 있는 매트리스에 불이 붙으면서 좀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됐기 때문에 많은 이제 불꽃이 튀는 화재가 처음에 발생을 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 정도 되면은 개인들이 불을 못 끈다고 하더라고요. 이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니까 대부분 개인들이 뭐 커튼을 달기도 하고 가정집에 도배를 하듯이 도배를 하다 보니까 방염 패칭을 받지 않는 소재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화재에 당연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방염 소재는 보통 불이 붙으면 잘 안 붙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불이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리스크가 항상 있는 거죠. 보통 20년, 25년 넘은 이런 오래된 건물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70대 이제 노인분들이 운영하는 이런 건물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무딘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게 소방시설의 지적을 받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도 사실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대형 가전들이 좀 존재를 하기도 하는데 소형 가전들도 좀 존재를 하긴 합니다. 간혹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받지 않은 전자제품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구비를 하시는 업장들도
있더라고요. 인증 마크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또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대부분 또 화재가 좀 잘 나는 케이스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객실 관리 프로그램들이 일종의 메인보드 같은 개념인데요. 여기가 보통 어디 있냐면은 천정부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수가 조금 있습니다. 이 업장 같은 경우는 수건으로 이걸 막아놓나 봐요. 이런 것들이 다시 화재에 취약하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운영주였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비가 새니까 이제 좀 임시 방편으로 좀 대응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올려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큰일 날 뻔한 거죠. 운영자로서 또는 관리자로서는 소방에 관련돼가지고 더욱더 예민하고 직원분들의 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예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숙박시설은 소방 안전관리자가 보통 선임이 되어 있고요. 소방업체가 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 건물을 정기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이 보통 숙박시설들이 우리가 이제 한 30객실에서 40객실 정도 되는 크기라고 보면은 아마 월 비용이 한 20만 원 내외일 거예요. 근데 저는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인 것만큼 사실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매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관리 업체들을 인수인계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승강기 관리 업체, 전기안전 관리 업체, 그리고 소방 관리 업체 이렇게 필수적으로 3개 정도는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소방 관리 업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체감상으로는 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해 초에 한 2,000평 정도 되는 숙박시설들을 매수를 하면서 이 개발을 좀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전에 운영하시는 분이 이렇게 큰 건물을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소방업체에 받은 견적서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연에 2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딱 한 번 처음 검사했을 때 나온 견적입니다. 운영하다가 갑자기 1,200만 원 보수비로 지출을 하라고 하면은 좀 황당하시겠죠. 소방시설이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쭉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소모품인 것도 있잖아요. 휴대용 전등이나 소화기나 그다음에 감지기 이런 것들 좀 잘 고장 나거든요. 그리고 또 사용 연한이 지나기도 하고 이런 것도 교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딱 보고 이제 소방업체한테 이 얘기를 좀 솔직하게 물어봤는데 엉망으로 지금 되어 있는 형태긴 합니다. 소화 설비에 대해서 3배, 경보 설비에 대해서 100만 원대, 피난 구조 설비에 대해서 3배, 소화 활동 설비에 대해서 4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소화 활동 설비가 뭐냐면은 시스템적인 하드웨어죠. 그럼 공사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피난 구조 설비라고 하면은 이 왕관기 함들 있죠. 규격에 맞지 않게 갖다 놓는 형태로만 운영을 해놨다는 것들이 딱 보이더라고요. 8층이에요. 8층이다 보니까 왕관기 길이가 있을 거잖아요. 30m 이상 정도 나와야 된다고 이 업체가 지적을 한 거예요. 이 전에 운영주분은 24m짜리를 8층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소방업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없으면은 새로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층수에 맞춰서 이제 배치를 시키는 이런 형태의 조치 사항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건물 정말 아찔하지 않으세요? 왕관기 타고 탈출은 했는데 10m면 여러분 거의 엄청난 높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바닥에 안 닿는 수준이 되면은 이게 의미가 있는 소방 시설물이 아니겠죠. 그만큼 정말 엉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솔직히 화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이런 분들은 숙박시설 운영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뭐니 해도 많은 비용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큰 일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을 보완할 수 있다면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사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은,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은 소방시설물에 대해서 경각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소방 정기점검을 통해 가지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내 건축물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고치셔야 되고요. 안전 예방에 꼭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숙박시설 화재에 대한 주제로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좀 다뤄보았는데요. 이게 숙박시설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우리 건축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